고칼의 제주팟 2019년 1월 28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맞은편에 천막을 치고 들어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성산읍 김경배 씨가 지난 25일부로 38일째 이어왔던 단식을 마침내 중단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짐에 따라 뇌 손상이 우려된다는 주변의 설득과 만류로 김 씨 겨우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도민들을 대신해서 일단은 막아달라라는 김경배 씨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단식을 끝낸 바로 그날부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캠프 인사였던 조혜주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이유로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조 씨가 실제 캠프 인사였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반박하는 대로 착오와 오류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원들이 5시간씩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단식 투쟁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이어트 투쟁이라고 봐야 하는지 기가 차더군요. 비난이 빗발치니까 그제서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워낙 바빠서 5시간씩만 단식하기로 한 것이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놔서 짜증감만 키우고 있죠. 왜 국민들이 당신들을 조롱하는지 한번 5시간 동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치 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건데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있나요? 물만큼은 귀한 물로 마셔야죠.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가정에서 삼다수를 만나보세요. 1644-3049. 네, 제주 지역 시사 오타쿠들의 해방구 고칼의 제주팟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과 휴일 좀 편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모처럼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까? 좀 포근도 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깨끗한 하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모처럼 좋은 날 맞아서 열심히 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공원도 돌고 저희 서귀포 지역에 있는 삼매복릉이라는 곳도 올라가고 했는데 배우 하정우 씨가 그렇게 걷기 홀릭이라는데 뭐 아마 이렇게 저도 고칼도 이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마스크는 못 따라가더라도 하정우의 몸매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쓸데없는 희망 고문으로 걷기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그런 하나만한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단식을 받아들이는 어떤 한 개인과 집단의 상반된 시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뭐 이 정치라는 것과 단식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아마 80년대 초인가요? 이때 전두환 때 서슬퍼렇던 전두환 때죠.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었다는데 이때 단식 투쟁을 하면서 보름달 빵을 몰래 먹으며 했더라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역시 단식 투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9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걸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섰어요. 근데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런 단식 투쟁은 받아들여졌고 이게 실현이 됐죠. 어떻게 보면 지금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지금 도지사 하는 것도 아마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받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비교적 시기가 명확한데 2010년 그렇습니다. 참 아픈 시기죠. 세월호가 침몰했던 2014년 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던 이 희생자 가족이죠. 유민 아빠. 이분의 단식을 만류하러 갔다가 오히려 본인도 같이 동조 단식을 해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단식의 역사 짧게나마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좋습니다. 뭐 단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막다른 곳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자가 아닌 약자가 던질 수 있는 정치적 승부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사실 위험하죠. 뭐 약자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물론 목숨과 이 건강이라는 담보밖에 없다는 것도 하지만은 어쨌든 약자가 오죽절박하고 수단이 이것밖에 없었으면 이렇게 단식이라는 막다른 맞아 말이 꼬이네요. 네, 막다른 수단을 동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강자의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르고 뜻하는 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좀 인간적인 여유만큼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김경배 씨 단식 중단에 대해서 뭐 원지사님 따로 메시지 나온 게 없더군요. 뭐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인간적인 여유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 즐겁게 계시는 것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프닝에서 KBS가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뒤늦게 밝혀졌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해서 논란이 일었고 나중에서야 제주도가 부랴부랴 이 보도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다 오픈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찌 보면 도민들에게 고도의 추론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지난 토요일 이에 대한 KBS의 반박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녹지 측이 제주도에 병원 인수 또는 제3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이 제주도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공식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해명으로 오히려 이 병원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을 직접 찾은 원희룡 지사. 병원 관계자들과 병실과 입원실, 치료실 등 전체 시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습니다. 병원에 채용된 직원과 만나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잘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녹지 측의 병원 인수 요청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원지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위한 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설명대로라면 조건부 개설 허가 불과 이틀 전 의료 분야의 비전문가인 원지사가 단 한 번 방문한 뒤 병원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판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병원 시설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사실에 맞지 않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제주도는 병원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하거나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는 했지만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해서 논의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주도는 또 녹지 측의 병원 인수 요청과 제3자 추천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모두 발표했던 내용이라면서도 이 내용이 포함된 발표 자료나 도지사 인터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마 제주도에서 새로운 해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별도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난주 이 한겨레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게재돼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음악 나오고 있죠? 네, 24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시련의 계절 겪는 원희룡, 아 옛날이여 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의 거센 공세를 견뎌내고 재선에 성공한 뒤 야권의 대선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던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처지다. 경고음은 지난해 7월 취임 뒤 바로 울리기 시작했다. 비자림로 확포장을 위해 삼나무를 벌채한 일로 전국적인 입길에 올랐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선거구호로 내걸었던 그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환경론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8월 10일 안동우 정무부지사 명의로 비자림로 공사의 무기한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사흘 뒤에는 원지사가 아름다운 생태도로로 만들겠다며 유감을 표명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시민단체들이 폭발한 것은 영리병원 문제다. 원지사는 선거 전 시민단체의 수기형 공론조사 제안을 수용하면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4일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 불허 58.9%, 개설 38.9%로 개설 불허를 권고할 때도 원지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5일 원지사는 돌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며 개설 허가를 전격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 격앙했고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원지사를 상대로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제2공항 문제 역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말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끝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자 제주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청 앞에는 제2공항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이 10여 개나 설치됐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원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 모임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원지사가 국면 전환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네, 국면 전환의 기회를 잡을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 민영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이 영리병원 문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제주만의 어떤 지역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공론조사위원회 받아들여가지고 불허 결정이 났으면은 그렇게 전국적 이슈로 급부상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원지사가 사실 그 부분을 파고든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제주도가 아닌 청와대를 주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얼마 전 노동계 대표단을 비공개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병원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지난 제주 CBS 뉴스톡에서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이런 최신 업데이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하하라는 이 기계적 웃음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죠. 흡사 옛날에 그 누굽니까? 아이돌 잭스키스의 그 장수원, 로봇 연기 장수원. 예, 장수원을 연상시키는 제주 CBS의 류도성 아나운서인데요. 저는 이분하고 함께한 뉴스톡 전해드리고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죠.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겨울 지내는 거 괜찮으십니까? 요즘 삼한삼이. 삼한삼이. 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놈의 미세먼지. 예,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추운 게 낫지. 이거 미세먼지 정말 힘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좀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추위가 반가운 게 처음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자, 지난달 이 조건부 허가 이후에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영리병원 이슈가 요즘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좀 정리해봐야겠다 싶어서 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난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가 그렇죠. 지난 것 같은데 예. 아직 병원 운영이 시작이 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조건부 허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진료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네. 아직도 개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나마 있는 직원들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원래 이 녹지국제병원에서 한 130명 정도가 이 일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난주에 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 이 두 가지가 알려졌습니다. 우선 예. 첫 번째, 이 녹지 측이 영리병원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네.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병원 건물이 지금 가압류가 된 상태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은 병원 안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난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이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예. 이 병원 개설 허가 이전 시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쯤에 이 제주도가 녹지 측에 이제 공문을 하나 보냈다 하더라고요. 예. 직원들 고용 승계 가능성이라든가 이 병원 건물 매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능하겠느냐, 할 수 예. 있겠느냐 이렇게 좀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 녹지 측 비용 발생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이유로 제주도가 빨리 인수 방안을 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 녹지 측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예. 이제 우리 도민사회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게 조건부 허가 직후에 내국인도 좀 진료할 수 있게 좀 허용해줘라. 내국인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내세웠던 논리가 행정의 신뢰도 외에도 이제 투자자 손실에 따른 어떤 법적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사업자가 되게 의지가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몰랐던 속사정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지사가 매각이나 공공병원 전환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직은 이에 대해서 좀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조건부 허가가 녹지 측이 원하는 결론은 아니었던 게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병원 건물이 채권자들에 의해서 지금 가압류된 상태다라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거든요. 예.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분들이 지난 월요일 청와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017년 9월에 헬스케어타운 시공사들의 이 관련 소송 제기가 있었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제주도는 이 부동산 이 가압류건에 대해서 이게 개원을 못할 정도의 큰 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만약 원희룡 지사가 이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면 이게 또 무능한 직무유기고 알고도 개원을 해줬다면 또 이게 병원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실 심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빠져나가고 네. 병원 건물은 가압류에 걸려 있는데 병원이 문을 열긴 열까요? 유도상 아나운서라면 이 상황에서 병원 문을 여시겠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지난달 5일에 이제 5일부로 이제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났으니까 예. 의료법에 따라서 이게 90일이 되는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만 이 지금 제주도하고 이제 녹지 측에서 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만큼 이게 뭐 3월 4일이라는 시한이 도래됐다 하더라도 논란이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결국에는 내국인 진료 가능 여부일 것 같은데 네. 내국인 진료는 못하게 조건을 달았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이 가장 큰 쟁점, 앞으로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내국인 진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쪽 말이 맞느냐, 뭐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담을 하기 어려워요. 예. 일단 제주도 이 투자 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곳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주도 특별법에 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307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으로 개설 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런 대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다는 이 허가 조건에 대해서 이미 제주도가 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까지 받았다면서 이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부분을 좀 명문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 측은 어떤 식으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네, 사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 녹지 측의 주장이 이거 좀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치부하기만은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그 녹지 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5년 허가 당시에 정부가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과거 정부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영리병원과 관련한 이 두 차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입니다. 2009년에는 이 제주도 요청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2015년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승인 시점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또 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또. 네네. 먼저 2009년 발표 자료는 이렇습니다. 제주도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및 제주도의 보건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제도, 산업적인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라면서 제주도민들이 우려사항에 대해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그리고 법인 허가제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의 사업계획서 승인 시점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 규모와 의료인,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요건 등을 심사한 후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조항을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것 같아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보자면 제가 아까 전해드린 말씀 중에 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 또 그리고 내국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기본적으로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예.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특별법과 이 특별법이 위임한 조례 등의 장치가 있다지만 법적 요건만 제주도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단 것, 이거는 법적인 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재량을 벗어난 과잉 금지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런 법적 테두리가 좀 애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현재로서는 이 내국인 진료 금지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한쪽으로 이제 결론은 내리지 못하겠고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영리병원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오늘도 시사 팟캐스트 국한의 제주팟 고젤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